안녕하세요. 직업 진로의 길잡이 직진길입니다. 오늘은 미래 예측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점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늘의 별을 봐야 될까요? 예, 우리는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물론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7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제가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가늠이 좀 오실 거고요. 우리 기술이 변화되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예, 이런 기술의 변화에서도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환경적인 변화. 지금 코로나19로 환경이 엄청 변했죠. 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인지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적인 변화에서도 우리가 직업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정치, 경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원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인 자원들을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추세지요. 그래서 유한인 자원을 최대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유한인 자원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예, 이제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가지를 살펴보면 미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이 더 발생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직업이 더 사라지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인구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인구 출생아 수를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왜 1970년대부터 했느냐 하면은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수가 엄청나게 폭발한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에 태어났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특히 1학년 때 오후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을 가고 오후를 가고 이렇게 한 주는 오전에 가고 한 주는 오후에 가고 그 정도로 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둘째 딸이 2002년생이거든요. 자, 2002년생 어떻습니까? 예, 2002년생은요. 예, 제가 태어난 곳에 반도 아닙니다. 예, 반 정도가 되네요. 반 정도. 예,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020년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상황을 보면서 직업을 추론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한번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10년 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60대가 됩니다. 자, 60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부터 인구 절벽이 생겼죠. 예, 물론 뭐 계속 차츰차츰 내려갔지만 여기에서 엄청나게 쑥 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30대가 됩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나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0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어르신들이 누리는 혜택만큼을 여기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죠? 자, 앞으로 고령화는 더 빨라질 거고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주변에 노인은 더 많이 보일 거고요. 아기들은 더 적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와 관련된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자, 고령화라고 해서 노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노인들이죠. 노인들이지만 요즘은 60을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70대
80대, 예, 나중에는 70대도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자, 80대 노인에 이르기 전까지 60대인 사람들은 아직 경제 활동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런데 이 62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정년 퇴임이 이제 더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 활동을 점점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 고령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옛날 방법의 어른들로, 그러니까 노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예, 청바지 입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굽 높은 그 구두를 신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행을 생각을 해도 이 분들을 위한 여행이 생길 거고요. 음식 분야도 저작, 아기들이 먹는 우리 이유식처럼 노인들이 먹는 그 저작이 가능한 것들로 또 이제 음식들이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고령화가 좀 빨리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음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만약 6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단계는 당근을 예를 들면 그냥 생거 아삭아삭 먹는 그 정도라면 6단계는 그냥 잇몸이나 혀로 눌러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당근을 요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음식에도 변화, 또 여행에도 변화, 의상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미용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이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자들을 위해서, 고령자들도 인간처럼 살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누릴 걸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요리도 하기 힘들고, 장기간 거리를 가서 여행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더 제공이 되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생겨날 직업들에 대해서 좀 유추가 가능하겠지요. 자, 또 반대로 유아는 어떻습니까? 예, 유아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출생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2명이 결혼해도 1명을 놓을까 말까 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기를 보는 게 참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아기가 있으면 한 번 더 눈이 가고 그런 상황들이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유아와 관련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더 많을까요? 예, 귀한 아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아기에게 함부로 먹이지 않습니다. 이 귀한 아기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패키지가 생길 겁니다. 이 귀한 아기가 입을 옷 함부로 입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귀한 아기가 가지고 놀 장난감 함부로 아무거나 장난감을 사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와 관련된, 유아와 관련된 것은 더 고퀄리티로, 더 고퀄리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때에 내가 현재 가지려고 하는 직업이나 또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이 유아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그 상상들이 생겨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인구수를 파악을 하시면서 이런 앞으로의 발생할 직업들을 유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구수로 교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 6, 7년 전에 교대를 가려는 남학생을 좀 말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2년 후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6년 뒤에 이 사회로 나오게 될 때 과연 교사가 TO가 얼마나 있을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그러니까 교사로 가지 말고 교육공학 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라고 충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임용에 합격을 해도 TO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골은 선생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TO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 때문에 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비대면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영수 이런 수업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EBS 수업처럼 학생들이 꼭 굳이 우리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국어 선생님 전국에 한 10명 있으면 그 10명 선생님 중에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나의 코드를 잘 맞고 그런 선생님 걸 내가 수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강하고 테스트 받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갈 이유가 없겠죠. 물론 학교로 가긴 갑니다. 왜요? 소통의 능력, 협력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체교육을 위해서 가긴 가지만 하지만 교과목, 과목 수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에서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올해 202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자, 2002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이 2002년 때에 대학 정원수보다 2002년에 출생한 아이들이 더 적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대학들이 인원 감축을 조금씩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2021년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최저 수능 최저를 맞추다 보니까 미달 사태가 벌어진 학교도 있었지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몸부림 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가서는 더 학생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대신 어떻습니까? 교육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투입이 되어서 교육 분야로 계신 분들은 온라인 쪽으로 투입이 되어서 나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인구의 변화로 제가 미래를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절대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직업을 나갈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반드시 지금 현재가 나중 10년 뒤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지 절대 현재 기준으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걸 더 배워야 돼 라고 결정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7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회의 변화, 또 기술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인구의 변화, 정치의 변화, 또 경제, 자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예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알찬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